우리는 진짜 자연인이네. 아니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700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아니 다시 그럴 수 합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조세.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 분들 가운데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저 진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무섭다.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고.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아주.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도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하나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이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딜레마네 진짜.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그래야 하는 돼,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건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제 되는 좀 건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서.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서.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뭐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그 한 사람을 이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네. 주선해주는 게 아 취미시네요. 진짜로요? 아유 좋은 친구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그럼 소개팅은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사실 저희 언니거든요. 친언니요? 네. 근데 얘기하시면 안 네.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실 거라.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아, 예.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이러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혹시 그 좀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그거 좀 궁금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겨내는 것인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저 좀 이혼시켜 주세요 보다는 저 요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욕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선을 부담을. 네, 안타깝죠. 충분히 힘드신데 맞아요, 왜 맞아요.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별을 한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휴지가 정말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은 휴지가 다 없어질 만큼 정말 펑펑 울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많이 깎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뭔가 이혼이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말 일상적인 이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36조 제2항인가에 그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싱글데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모성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차도 뭐 100만 원짜리 차 가지고 다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그렇죠. 양육비는 그렇죠. 나한테 우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만큼 인식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이 유퀴즈 출연한 이후에 네. 그 이제 유명한 드라마 작가님들이 연락이 좀 몇 분 오셨대요. 그래서 네. 인터뷰 좀 하자.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조금 좀 얻을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 왜냐면 그때 진짜 에피소드 재미난 기가 거 막힌 게 많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작가님들이 좀 전화를 했는데 노크를 하신 거구나. 그때 이제 그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컨택이 오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쓸 거예요. 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드라마 작가님들도 연락이 오셨고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쵸, 그쵸, 그쵸.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이거는 사실 사건을 직접 해본 사람이 쓰지 않고서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야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부 동반으로 캠핑 갔다가 일어난 일.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2부에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 뭐 부부 동반, 이제 아이들 학부모 모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같이 공동육아를 맞아요. 많이 하니까 하죠. 같이 놀러 가는데 캠핑을 가서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한데 뭐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깨서 봤는데 캠핑 장소에서 발각되는 걸로 그렸어요. 2부 에피소드가 나가고 나서 또 댓글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작가님이 너무 오바가 심하다. 뭐 이런 상상력이 심하다. 상상력이 과하다. 네, 네.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썼거든요. 자주요? 네. 이제 꼭 한쪽은 술을 잘 마시고 한쪽은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게 서로 이렇게 또 맞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가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 일찍 자고, 네, 술을 좀 잘 마시는 사람들이 좀 남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외도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대화 나오는 거죠. 아, 같이 이렇게 주거니 막걸리 하면서 술 마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해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감대 형성되고 또 외도가 발생할 땐 항상 배우자의 험담을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서로 어필하고 아 맞아. 나 같은 사람은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내 말이 나도 한 거잖아.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인제야 만났을까 이제 이렇게 되고. 아이고야. 정말 참. 아니 이게 저 여기 이제 확실히 현직 변호사님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현실 대사들도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많이 됐어요.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거 그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이제 드라마에 그죠? 네, 사빠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게 바이럴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어. 아, 나도 정말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작가로서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다.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딱 이 대사가 나가니까 사교 피업이라고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꿈을 이뤘습니다. 네. 의도가 맥혔어요. 사교 피업. 의도가 맥혔어요. 사람 교통사고와 같은 거 피할 수 없으니까. 네. 야.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제 네. 드라마에. 그리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꼭 내연녀들은 그런 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진짜로 이제 예? 좀 약간 현실에서 현실적인. 들을 법한.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 대사 나올 줄 알았다.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그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외도 상대들이 바람핀 거에 걸렸을 때 자주 하는 말이 또 있다고 뭐예요? 합니다. 내가 피해자다. 아, 어. 그쵸. 참 신기한 게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외도를 한 사람이. 네, 설마 하는데 내가 피해자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상대방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연남, 내연녀 타이틀을 얻게 됐다. 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여행하는 호텔에 찾아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가족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찾아오거나 해서 빨리 이혼 도장 찍어줘라. 어차피 다 파탄난 가정인데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뭐 이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네. 아, 이게 참 정말.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또 오더라고요. 네. 13년 차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드라마에 담지 못했던 굉장히 또 이 충격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네. 어떤 사례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드라마에는 좀 많이 반복되는 사례들 위주로 썼고 그래야 이혼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썼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사실 드라마에 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입 변호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네,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 현장이 보통 잘 잡히는 게 어떤 기념일이나 뭐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이렇게 쉬는 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함께 보내는 날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죠. 또 제2의 또 연인과도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겹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항상 한 명은 이브, 한 명은 당일 이렇게 스케줄을 배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간자들은 꼭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런 날들을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애정, 우리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때 제일 많이 걸리세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20대 변호사 시절에 간통 현장을 발각하신 의뢰인분들께서 항상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또 혼자 차려놓고 혼자요? 네, 이제 혼자 차려놓고 막 이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딱 전화가 와요. 이제 처음에는 딱 받으면은 변호사님 여기 현장 잡았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기요.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 좀 이렇게 담대한가요? 행동들이? 네, 담대하고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어야 되고 왜냐면은 배우자는 눈빛만 봐도 그럼요. 알고 거짓말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을- 이거를 네. 그걸 해내야 하다 보니까 보통 외도 이제 키트 같은 걸 갖고 다니세요. 외도 키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핸드폰이 일단 2개, 3개. 아, 차가 여러 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또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3명, 4명. 저는 6명까지 봤어요. 예? 동시에. 예? 6명이요? 동시에 6명까지 저는 봤거든요. 아니 그거 와. 그거 거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만 신의를 지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라든지 또 이 내연남, 내연녀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이 사람한테 들킨다거나 이제 서로 해서 그렇겠죠. 서로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아. 본인들끼리 통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 일단은. 네, 정말 부지런해야. 이게 아니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외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부지런해. 정말 부지런해. 그러면 아침에 안 그러면 못 못 해. 만나요, 못 만나. 아침에도 일찍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고 잠만 자고 바로 나가고 밖에서 또 옷도 갈아입고 휴일도 또 없고. 휴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여러 명이랑 보내야 하고 정말 막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러면- 비용도 정말 많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한 12월 초부터 보내야 되네. 들었어요.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정말 참 어떤 분인지 참 진짜 이게 보통이 그 위자료가 이게 2천이 한 평균인데 이게 5천이라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건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이제 살펴보신 거라면서요. 네, 위자료가 사실 대부분 2천, 뭐 3천 정말 소송 비용이나 시간 고려했을 때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수입에 비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거든요. 아. 수입 한 2, 3년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데 네. 아무래도 위자료가 좀 2, 3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5천 나온 사건들을 이제 찾아서 보면 진짜 뭐 드라마는 아예 범접할 수도 없는 세계가 맞습니다. 야, 이게 야 이것도 정말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1, 2년간 신혼부부가 같이 사신 경우가 있다고요? 네.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네? 저는 이거 사실 판례 찾다가 이제 1심 판례에서 봤던 건데 위자료가 좀 많이 나왔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같이 동거한 결혼을 했는데 거기 집에 있는 분이 우리 누나야. 그쵸 그 신우이가- 신우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럼 이분은 오케이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서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연 관계였던 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형이 자기 아이를 그 조카잖아요, 사실은 너무 예뻐하고 오히려 자기 자녀보다 더 막 예뻐하고 자주 집에 오고 이래서 조카를 그냥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배우자와 나의 형제가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셨던 그런 상담자도 있었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대한 걸 넘어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세대가 또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철저하게 이제 엑셀로 아, 가사 문서화해서. 다 문서화 해가지고 요즘은 어떤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네 거 내 거가 더 아하, 그쵸. 이제 더 크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할 때부터 이제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반반 내고 결혼하고 생활비 각출하고 이혼할 그러니까. 때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외식은 반반, 개인적으로 뭐 혼자 먹는 거는 각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쵸.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엑셀로 항상 정리를 하면서 혼인 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예, 어릴 때부터 사실 늘상 어떤 그런 문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뭐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라면 당연히 결혼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생각이 좀 또 그럴 수도 들거든요. 있겠네요. 네, 또 그게 그리고 맞는 분들끼리 결혼을 그렇죠, 하시는 거여서 그렇죠. 오히려 더 좋아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이게 좀 세대 차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가끔씩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저도 주제 넘게 이걸로 이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도 네. 모르게 나와요. 좀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치약, 분리수거로도 분명히 이혼을 결심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싸움이 날 수는 있거든요. 네. 치약이나 예를 들면 싸움은 날 수 있죠. 근데 이혼까지 이어진다고. 네,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뭐 물론 결국 싸우다가 선을 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겠지만 되는 과정이죠.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거.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꼰대처럼 아이 그거 좀 이혼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사실 혼났죠. 뭐라고 혼이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요즘에 이제 사실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 명의자들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왜냐면 집 명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가 낮을 때 본인한테 이혼이 유리하고 내가 만약에 명의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시가가 올랐을 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가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 막 계속 이혼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뭐 10년 전부터 언제 이혼할지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하고 오기도 하고 네 거 내 거가 나뉘어지는 결혼 생활이 많죠. 정말 많은 우리 또 사례들 뭐 예를 들면 의뢰인들을 만나 보셨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는 사건 같은 게 또 있으시다 그래요. 제가 이제 방청석에서 봤던 사건인데 자녀를 한 10년 넘게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해가시면서 모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군지로 이사도 가고 아이 자녀 교육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막 오열을 하시는데 그 감정이 너무 전달돼서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이 아이한테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아예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내 전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건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냐. 판사님들도 얘기를 못 하세요.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그거를 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때 진짜 많이 울고 그 아이를 또 다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연을 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롭더라고요. 참 정말. 또 어쩔 때는 이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그러니까. 자녀분이 엄마를 모시고 와서 아하. 제발 변호사님 이혼 좀 시켜주세요. 이제 폭행도 굉장히 오래됐고 외도 한 4-5번 있었고 뭐 항상 밥상 엎으시고 이러는데도 그걸 참고 사세요? 네, 우리 엄마 이혼 안 한다. 너무 답답하다. 이혼 좀 시켜줘라 해도 에이 뭐 여기까지 살았는데 좀 더 아이고. 참지. 근데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폭행이 좀 짙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혼하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안 참아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분들이 저 모시고 오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드라마를 통해서 꼭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 네. 이혼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그 고민의 요소들을 다 드라마에 담아서 현실적인 고민, 또 뭐 애정적인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의 총합을 드라마로 만들면 많은 분들이 보고 아 그래 나 이혼할 때 그래도 저건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굉장히 바랬고요. 그리고 또 다름은 배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이 헤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뛰어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고 정말 고민 끝에 하는 이혼은 응원받아야 마땅하지만 고민을 계속 하셔야 한다. 아, 보고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름은 배움이다. 예. 아 이게 또 얘기를 또 오늘 또 아니 이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부부는 도대체 뭘까요? 이 진짜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부부는 뭡니까? 아, 부부는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는 가족이 되어버린 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족이 되어버린 남. 예. 남의 본질은 쭉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울타리,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 또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애정과 신뢰, 이건 또 유지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도 갖고 가야 되고 맞아요. 또 예의를 갖춰야 하죠. 타인에 대한. 맞아요. 가족이지만 타인이거든요. 부부랑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성과 가족이라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묘한, 참 묘한 네. 관계. 맞아요. 타인이었지만 사실 이 또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평생을 또 함께 하는 거니까 잘 만나는 것만큼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1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조 변호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14년 차 된 이혼을 전문으로 네네네네. 하고 있는 박은주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실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많은 또 사유로 이혼 결심을 또 하신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건 사실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 연령에 걸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쌍 중에 한두 쌍밖에 안 돼요. 그 한두 쌍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면 내가 너무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았어 평소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이란 게 그 애정도와 동일하거든요. 내가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주할 수 없어서 이혼에 이르는 그다음 나머지 10%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 대면했어. 그러니까 원래 대면해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거의 단절된 상태. 거의 그러니까 서로 사생활 터치하지 않고 각자 살아가고 법리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김에 이혼하자. 다 합쳐서 10% 20% 내외고 나머지는 사실은 애정도라는 것이 막 이렇게 가장 정점에 있을 때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생활 유지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동의를 구합니다. 아 자꾸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애정도라는 게 그 뭐 30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정만으로는 이제 이혼까지 결심하는 건 사실은 힘든 게 어디 우리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진짜 소송까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혼은 정말 힘들죠. 사실 그래요. 이혼을 결심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좋으시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좋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말이 아니, 많아지네요. 갑자기 근데 서로 왜 이런 질문을 아니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맞아요. 서로가 선택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죠.
아, 나 변호사님 진짜. 아, 아니 그래서 근데 정말로 결혼을 앞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네, 물어봐요. 그런 질문 제가 참 많이 받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땡땡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땡땡땡이 뭡니까? 그거는 앞에 아무거나 붙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땡땡땡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술일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떤 걸 되게 좋아해. 캠핑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연애 때는 저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괜히 굉장히 그렇지. 멋있어 보였어. 근데 예. 나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뭐 따라다니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캠핑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항상 갈등이 생기기 맞아요. 마련이거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래요. 땡땡땡을 좋아한다 하면은 사실 이건 조금 그래서 무취향인 사람 만나야 된다. 내가 항상 그래. 아. 그래서 막 취미 몰두하는 사람 이런 거 조심해라. 거기 돈과 시간을 쓰니까 갈등 생각하는데 이제 제 취미가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주말에 밤새서 제 취미가 웹툰하고 웹소설 보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막 한 달에 수십만 원 써. 진짜. 막 코인 캐시를 막 하다 보면은 저는 뭐 리티북스 VIP입니다. 리티북스 아세요? 리티북스. 사실 뭐 저도 그 혹시 그러면 취향이 같은 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취향이 같으면 사실은 그게 같이 술을 좋아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같이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취미를 좋아해. 공유한다. 네, 같이 여행 가는 거 좋아해.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공유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좀 되게 힘들죠. 맞아. 네, 내가 네. 참는다. 네, 맞아요. 내가 나아지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또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나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대답 정해져 있어요. 지금 질문하시는 여러분이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곳과 상상할 수 없는 곳 모두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험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아이 둘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의뢰인이 남편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디 뭐 A라는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약간 멀리 떨어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자기 직장하고 남편 직장하고도 멀리 떨어진 어디 B라는 지역에 갑자기 연고도 없는데 거기 이사를 가자고 자기가 다 알아봤으니까 거기 뭐 되게 가자.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뭐 거기가 뭐 학군도 좋고 무슨 뭐 인프라도 좋고 하니까 가자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근처에 사는 어떤 같은 또래의 엄마랑 친해진 거죠. 주말에 같이 놀러도 가고 캠핑도 가고 같이 굉장히 친해진 집이 있었는데 본인 집에서 같이 아이들을 재우고 술을 먹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이제 새벽에 화장실에 딱 가려고 문에 딱 나오는데 이제 소파에서 자기 부인이랑 그 저쪽 편 남편이랑 이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거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부인의 휴대폰을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쪽 집 남편하고 우리 집 와이프랑 되게 친하게 우리 집 둘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둘째가 아픈데 같이 병원 가줄까? 둘째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둘째가 그 상대방 남편의 아이. 맞아요. 네. 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이제 뭐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고 현재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도 관계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까지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우리 의뢰인의 자식으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의 상간남, 그러니까 친아빠죠. 거기에 있는 동네로 이사까지 가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가능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뭐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아이가 혼외자 애가 둘째였거든요. 첫째는 아빠가 키우고 둘째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했는데 제가 그때 사건을 담당했을 당시까지도 그 상대방 측 부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긴 이혼을 안 했어요. 예? 거긴 이혼을 안 했어요.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쪽 그 남편분도 남편분이지만 그쪽 아래. 저쪽 아내분은 또 어땠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게 부부의 세계인 거예요. 예. 뭐 이게 진짜 얘기를 들어도 너무 이게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아니 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이게 분노하거나 좀 화나는 일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예.
남자분이 이제 아내 외도 때문에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혼은 좀 하기 힘들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자료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라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남자분이 정말 많이 우셨고 그래서 고민 끝에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장 초안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네. 확인을 시키는 절차를 네. 거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째 이제 연락이 계속 없으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나? 그런데 여전히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딱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구누구 부인인데 남편 죽었다. 자살을 하신 거겠죠. 어우. 근데 소송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 안 했으니까 그 착수금 나한테 돌려달라. 그 와이프가 그 외도의 당사자죠. 나 애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돈 돌려달라. 아, 참. 이건 제가 안 돌려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예, 계약 계약이 다 예. 됐고 뭐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조의금으로 돌려줬어요, 그냥. 아. 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혼을 고민을 하시고 한참 본인의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시고 저 이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를 꼭 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대답은. 선생님이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해당돼서 이혼은 될 것 같습니다만 대신에 저의 얘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선택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실 수 후회하니까. 있고 예, 내 인생의 그, 결정이니까 그렇죠.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최종 결정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시죠. 우리 배우자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겠죠. 아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고 약간 이혼 씬에서 네. 약간 좀 유명하잖아요. 이혼 씨. 알죠? 힙합씬 같이. 예. 약간 이혼 씬에서 약간 유명하니까 약간 후덜덜 할 것 같기도 막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 오해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 배우자보다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싸움을 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싸움을 안 합니까?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이제 저는 신혼 초에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신혼 초에 우리 배우자가 연락이 안 돼. 그 무슨 집들이를 간다고 하면서 연락이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간대요. 밤 10시부터 11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 4시까지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긴 시간에 이제 기다려 보신 분은 알겠지만 10분이 10시간 같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아니 혹시라도 또 뭔 일 났나. 네, 막 분노했다가 걱정했다가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거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이혼을 했어. 이미. 이제 나는 이제 막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자기는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잠을 잔 죄밖에 없다. 그래서 전화 연락을 못 받은 거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네. 내 아내에게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잡는 거는 내가 오늘 늦게 올 수 있다. 아, 친구하고 좀 뭐. 이것이 나의 입장. 이것이 나의 입장이고 상대방의 입장은 본인이 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본 전제는 그거겠죠. 그래서 자기는 피곤해서 잠든 죄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물고 책망하는 내가 잘못이다. 라는 걸로 되게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크게 깨달았죠.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고통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해서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합니다. 다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저감되죠. 이혼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일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가치관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배우자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우리 배우자가 이제 습관이 석 같은 거 쓰고 제자리에 안 놓는 거. 근데 우리의 배우자는 항상 이제 컵을 항상 이렇게 유유하게 이렇게 먹고서 항상 저 멀리 이제 소파에 다리 밑에다가 놔요. 뭔지 알아요. 다리 밑에다가. 뭔지 그다음에 알아. 먹고 위에 보이기는 그러니까 밑에다 놓은 거지. 창틀에 놓고 이렇게 커튼에 쳐서 안 보이는. 양말도 항상 자기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 놓고서 자기는 사라지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눈에 걸리잖아요. 걸리죠.
양말도 항상 그래 놓잖아요. 근데 저 변호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변호사님도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 아니 자꾸 이제 본인 얘기하지 말라고. 예. 본인 얘기하지 말라고 막 아, 그 그랬는데. 배우자분 좀 입장에서는 변호사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근데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거는 제가 조금 얘기를 좀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행동을 서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안 고쳐져요. 아니 이게 노력은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노력은 해 노력도 안 하고 난 이러니까 그냥 나를 받아들여 이거는 너무 그거는 그래서 이기적이야. 내가 초반에 신혼 초반에 그런 갈등들이 있고 고쳐지면 정말 좋겠지만 네. 정말 유니콘적인 상상인 거예요. 그런 거 10%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고쳐지면 너무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예,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 받아들이고 지금 요즘은 컵을 좀 갖다 주세요. 요즘도 그렇게. 요즘에도 그러고 제가 작가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아. 요즘에도 이런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좀 두세요. 이제는 제가 뵌 적도 없고 그렇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또 배우자 주세요. 배우자님 입장에서 또 할 얘기 있지 않을까요? 잔 10개 가운데 한 반 정도 한 30%라도 좀 조금씩 한번 갖다도 보세요. 정말 제가 그래서 제가 별명 박보살이에요? 아 진짜로 보살님.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은 어떤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다고 해도 각자가 기억하는 그 결혼 생활은 아예 다르거든요. 이혼에만 파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탄은 깨지고 터졌다는 소리거든요.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깨진 걸 붙일 수 없으니까. 예. 저는 좋은 이혼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혼 과정에서는 뭔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서 헤어지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성숙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더 짓밟고 상대방을 더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었고 서로 달랐구나. 정말로 부부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두 사람의 둘 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